자, 중요한 정보를 다시 말하면 시험에 토플 시험에 나오는 정보를 찾는다. 눈으로 찾으면 이게 리딩이고, 자, 음성으로 귀로 찾으면 얘가 리스닝이잖아. 오케이? 정보를 찾는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잖아. 리딩이든 리스닝이든. 자, 그러면 정보를 찾는 것은, 자, 토플 정보는 당연히 중요한 정보가 시험에 나오겠지. 당연한 거잖아. 자, 그러면 자, 리딩으로 말하면, 자, 리딩은 자, 1번 자, 단어로 최소한의 자, 랭귀지의 가장 기본적인 유닛이 단위가 단어잖아. 단어. 토플 보캡 단어가 모이면 문장이 되는 것이고, 오케이? 2개 이상의 문장이 모이면 자, 단락, 문단. 자, 2개 이상의 단락이 모이면 이걸 우리는 완전한 글일 수도 있고, 시험용 글을 우리는 지문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일단 자, 시험용 지문, 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정보의 자, 정보 흘러가는 순서야. 리스닝도 마찬가지겠지. 리스닝도 스크립트를 보면 마찬가지로 이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야. 단어, 문장, 단락, 지문. 자, 그러면 단어, 자, 문장이 이루어진 것, 문장을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단어가 필요하니까 토플 단어. 자, 그러면 단어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 이거지. 단어는 자, 일반적인 영어로 말하면 명사, 자, 동사, 자, 이렇게 되지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를 우리는 형용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오케이? 자, 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 얘를 우리는 부사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러면 토플이라고 하면 이 명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잖아. 그지? 자, 그럼 토플은 기본적으로 사물 명사야. 왜냐하면 토플은 아카데믹 주제에 대한 시험에 출제되는 거기 때문에 아카데믹 주제란 것은 전부 다 이론이잖아. 이론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로 표현된단 말이야. 티어리, 이론이란 것은. 그러면 사물 명사겠지? 사물 명사. 자, 그러면 이 사물 명사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형용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이 명사가 무엇인가 identify 하려고 하면, 다시 말해 이 명사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 무엇을 보면 된다? 형용사를 찾으면 될 거 아니야. 플래텍타닉이라는 얘보다 더 쉬운 걸로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서 빙하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자, 빙하 시대가 어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예를 들어서 이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지. 형용사가 빙하 시대가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날씨가 춥다, 뭐 따뜻하다, 뭐 이런 단어가 들어오려면 이런 단어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단어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잖아. adjective라는 형용사. 그치? 자, 따라서 명사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는 동사를 보는 게 아니라 형용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기본적인 영어인데, 자, 동사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부사를 보면 되는 거지. 동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부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 영어에서 이 형용사와 부사를 수식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수식어란 것은 특정 단어의 의미를 약간 슬라이트하게 약간 바꾼다, 체인지한다. 그게 수식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이건 한국말이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어쨌거나 자, 형용사라는 것은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자, 토플에서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사물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준 단어는 형용사잖아. 그러면 자, 사물명사가 중요하다는 말은 형용사가 중요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겠지. 그렇지? 요게 토플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토플에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방금 쌤이 말했던, 자, 얘는 일단 놔두고, 자,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 있다.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수단.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어로 된 문장을 이해를 하려고 하면 먼저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 해석. 하지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문장을 처음 보면 첫 번째, 누가 사물명사이며 누가 형용사인가, 얘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왜? 우리는 토플은 이 사물명사와 형용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 사물명사를 찾은 다음에 이 사물명사에 대해서 토킹 어바웃 하고 있는 이 형용사를 찾으면 사물명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자, 해석을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겠지.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을 보면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문장을 보면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보면 어떤 단어가 사물명사이고 어떤 단어가 형용사인가 얘를 먼저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사물명사 형용사를 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키워드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키워드.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키워드를 먼저 찾아라. 키워드를 먼저 찾은 다음에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글 해석을 하라 이 말이지. 문장을 보면 무조건 본능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보면 키워드를 먼저 찾는 습관, 이게 문장을 리딩하는 가장 기본적인 스킬이다. 그러니까 문장을 보면 미친 듯이 한글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문장을 보면 어떤 게 사물명사이고 어떤 게 형용사인가 걔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걔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거다. 이게 토플 문장을 공부하는 방법이야. 토플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 이해와 해석과 이해가 같은 말이 틀린 말이야. 틀린 말. 나는 해석이 정확하게 안 돼도 이 문장의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이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면 그 문장에서 그걸 충분히 우리가 풀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야. 쌤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오케이? 문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를 하려면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거다. 이해라는 것은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이 한글 번역이잖아. 번역. 그지? 그러니까 번역은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 최소한으로. 왜? 번역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다시 말하면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번역을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문제 푸는 시간은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다. 이게. 그래서 리딩을 못하는 학생들의 공통된 얘기가 시간이 부족해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학생은 문장에서 키워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하면 이 문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모든 문장을 단순히 해석만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특정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지. 자, 그럼 이해를 하려고 하면 문장을 길게 해석하면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어제 저녁 9시에 강남역 12번 출구에서 크리스를 만나서 맛있는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문장이 엄청나게 길잖아. 문장이. 이 긴 문장을 전부 다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문장에서 핵심 정보, 키워드만 이해를 하시면 된다. 가장 기본적으로. 그러면 문장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을 단순하게 읽으라는 말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최소한의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만 번역하는 거다. 최소한의 내용만. 그럼 나는 먹었습니다. 나는 먹었습니다. 뭐를?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게 문장을 최소한으로 읽는 방법이다. 이게. 얘를 줄이면 여기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 짜장면에 대해서 묻는단 말이야. 만약에 이 명사 짜장면에 대해서 물으면 여기 와서 뭐야? 이 짜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뭐야? 이거잖아. 이걸 찾는 거야. 이걸 찾는 거다. 이게. 오케이? 처음 글을 읽을 때 전체를 읽는 것이 아니라 처음 글을 읽을 때는 문장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짧게 읽는 것이다. 이걸 우리는 단순 문장으로 문장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한다. 단순 문장으로 문장을 이해한다.
해석이 아니라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해를. 오케이? 문장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문장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해를. 자, 그러면 단수 문장으로 문장을 읽은 다음에 문제를 보고, 자, 문제를 보고, 자, 예를 들어서 짜장면에 대해서 물어보면, 뭐? 짜장면에 해당하는 명사를 찾아서 짜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단어는 뭐다? adjective, 형용사라고 했잖아. 형용사. 그럼 얘밖에 없단 말이야. 짜장면을 이야기하는데 어제 저녁 9시가 관련 있니 없니? 없잖아. 오케이? 자, 짜장면을 이야기하는데 크리스라는 이 명사가 관련 있니 없니? 없단 말이야. 짜장면과 관련된 정보는 뭐다? 이거잖아, 이거. 근데 이 학생은 짜장면에 대해서 묻고 있는데 이 전체를 다 해석하고 앉아있어. 그럼 뭐야?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은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란 말이야. 긴 문장을 우리는 줄여서 단순하게 읽는다. 이게 문장을 읽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오케이? 그리고 나서 자, 문장을 보면 무조건 한글 해석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을 보면 어디가 핵심 정보인가. 자, 문장을 보면 1번 자, 키워드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순하게 문장을 이해한다. 이게 끝. 문장은 절대로 길게 이해하지 않는다. 길게 이해한다는 것은 내용을 잊어먹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고, 두 번째, 문장을 길게 이해하는 순간 어디가 키워드인지를 상대적으로 자, 무시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문제점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두 번째 문제점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 수가 없다. 오케이?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지 않는 정보까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필요하지 않은 정보까지를 내가 읽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이야. 자, 그러면 예를 가지고 오픈해 봅니다. 리딩 책을 오픈하면 리딩 책 56페이지. 자, 단순 버전으로 읽기라고 되어 있잖아. 자, 옆에다 적는다. 옆에. 자, 키워드 중심으로 자, 문장을 읽는다. 자, 그러면 1번 봐봐. 1번을 보면 자, 문장이 엄청나게 길잖아. 문장이 엄청나게 길지? 오케이? 문장이 엄청나게 길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자, 읽는 방법은 자, 크리스라는 자, 얘 동그라미 런이라는 단어의 과거 ran 동그라미. 그다음에 race라는 단어의 동그라미. 그러면 명사, 동사, 명사가 되는 거지. 오케이? 자, 크리스가 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자, 그러면 자, 달렸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자, 토플이라는 아카데믹 문장에서 상대적으로 동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자, 동사를 현재로 이해하든 과거로 이해하든 그렇게 많이 중요하진 않아. 물론 그게 중요한 경우도 있지만 해석은 현재로 하든 과거로 하든 관계없다 이게. 오케이?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경우는 있지만 빨리 그걸 이해해야 될 때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얘는 크리스가 달렸습니다. 여기까지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사람이 자, 몇 년 동안 이 일을 했습니까? 물으면 자, 여기 와서 자, 요 단어를 찾으면 되겠지. 이 단어를. 거의 20년. 오케이? 하지만 토플에는 이런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거기 밑에 자, 크리스가 달렸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읽으면 된다 이거지. 여기까지만. 자, 첫 번째 거기 1번 해 놓으시고 자, 그 밑에 2번이라고 하면 자, scientist는 부터 시작을 해서 끝까지 문장이 엄청나게 길잖아. 얘도 우리는 모두 다 읽지 않는다고 했다. 자, 그러면 자, scientist. 자, 거기 동그라미 발견했습니다. 동그라미 have found의 동그라미. 그다음에 object의 동그라미. 그러면 학자들이 자, 어떠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기본적으로 읽는다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자, 문제에서 자, 이 물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자, 물건에 대한 정체와 관련된 단어가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 물건이 뭐야? 새로운 것이다. new. new. 두 번째 이 물건은 뭐냐? 빛을 반짝이는 거다. 이게 스텔라다. 스텔라. 됐지? 요거만 읽는 것이다. 문제에서 만약 이걸 묻는다면. 문제에서 만약 이걸 안 물으면 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시간 낭비다. 요 원리를 익히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해. 이게 지금 습관이잖아. 리딩과 리스닝은 그걸 눈으로 이해하거나 그걸 오디오로, 자, 귀로 이해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야? 나의 습관이 이렇게 자,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습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자, 문장을 자, 번역하듯이 꼼꼼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 특히 시험 영어에서는. 왜냐? 타임 매니지먼트. 얼마나 문제를 빨리 푸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장을 읽을 때는 뭐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는다고 했잖아. 키워드를 중심으로. 오케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과 같은 문장은 토플 시험에 나오지 않아. 출제되지 않아. 왜? 1번과 2번은 문장이지만, 아이디어지만 중요한 아이디어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여기 없다고. 토플 시험에서는. 왜냐? 자, 토플 시험에 나오는 문장은 기본적으로 이 문장이 자,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일 때만 자,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장이 1번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있고 2번 자, 논리적인 의미가 없는 자, 또는 부족한 단순한 사실만 나와 있는 경우 단순한 사실만 나열되어 있는 경우 2번은 토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 이게. 자, 그러면 자, 토플 시험에 나오는 아카데믹한 문장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자, 그런데 1번과 2번은 자, 문장이 논리적이지 않아. 왜냐? 논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3번과 4번은 문장이 논리적이다. 3번과 4번은. 그래서 3번과 4번은 우리는 토플 문장의 스탠다드다 이렇게 부른다. 왜 그런 거야? 자, 3번에서 이 문장이 논리적이라는 것은 한글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 문장이 논리적이냐? 이 문장의 논리를 의미하는 논리 장치에 해당하는 단어 또는 논리 장치에 해당하는 표현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만이 이 문장을 우리는 논리적인 문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오케이? 논리적이냐는 한글 해석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 원초적인 이 문장에 사용된 이 단어가 논리를 의미하는, 논리를 표현해주는 단어인가? 그러면 우리는 그 문장을 논리적인 문장이다. 논리적인 정보이다. 이게 토플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면 내가 리딩을 할 때는 뭐야? 논리적인 문장만 리딩을 하면 충분하다. 맞는 말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다. 자, 내가 리스닝, 오디오를 들을 때는 뭐야? 논리적인 문장만 들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노트테킹이라는 자, 부수적인 자, 툴을 이용해서 정보를 기록하는 거다. 기록하는 거. 왜? 리스닝에 나오는 정보는 기본적으로 3분, 4분, 심지어는 5분 정도 되는 오디오도 있으니까 인간이 그걸 전부 다 기억을 못할 거 아니야? 그리고 특히 토플 시험은 리스닝이 한 번만 플레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중요한 정보만 자, 논리적인 순서대로 기록하는 거. 이게 노트테킹. 무조건 적는 게 아니라 모든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뭐야? 논리 장치가 포함된 논리적인 문장에서 키워드만 기록하는 것이다. 이게 리스닝에서 노트테킹을 한다는 것이다. 됐지? 자, 그러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자, 문장을 읽을 때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수 문장으로 그 다음에 문장을 보면 논리 장치가 있는가 없는가 이 문장에 논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자, 리딩할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다. 이게 만약에 시험이라고 하면 왜? 논리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자, 3번과 4번은 상대적으로 논리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뭘 통해서? 자, allow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게 뭐야? 왼쪽 원인, 오른쪽 결과에 해당하는 논리로 표현해주는 동사란 말이야. 자, 예를 보시면 make라는 단어가 만들다는 뜻이 아니라 왼쪽이 원인, 오른쪽이 결과에 해당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뭐야? 이 동사 자체가 논리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다. 이러한 우리는 단어들을 뭐라고 하냐면 논리 장치 이렇게 부른다. 그러면 3번과 4번의 메인 논리는 뭐야?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다 이 말이지. 자, 원인과 결과를 한국말로 해석을 하면 1번 때문에, 2번 초래하다, 3번 야기시키다. 수많은 한글 번역이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다. 이게 필요 없다, 이게. 자, 이거 대신에 해석하는 방법은, 자, 해석이 아니라 이해하는 방법은 뭐다? 1번, 누가 원인인가? 2번, 누가 결과에 해당하는 것인가? 이것만 찾는 것이다. 이것만 찾는 거. 한글 해석은 다 필요가 없다, 이게. 이해를 하는 것이다. 누가 원인이고? 자, 그러면 3번에 봐봐. 누가 원인이야? 테크닉이 원인이다. 테크닉.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명사 앞에 붙어 있는 이 지시어. 오케이? 지시어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원인은 뭐야? 자, 테크닉. 결과는 자, 학자들이, 연구자들이 자, 어떤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원인, 결과. 여기까지만 읽는 것이다. 자, 대학부터 시작해서 얘는 뭐야? 이 솔루션에 대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 표현이잖아. 얘는 뭐야? 글을 처음 읽을 때 우리가 전혀 읽을 필요가 없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 솔루션이 무엇인지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그때 지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읽으면 된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 원인은 뭐야? 자, 여기 보시면 자, A of B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 자, A of B일 때는 우리는 A가 자, 가장 중요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거야. 하나. 자, 그 다음에 둘. 움직임. 누구? 유아의 움직임. 이게 원인이다. 원인.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앞에. 얘는 형용사잖아.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명사를 먼저 읽는다고 했다. 사물명사를 먼저. 사물명사. 자, 그러면 얘는 읽으면 좋겠지만 내가 읽기가 부담스럽다면 안 읽어도 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된다. 여기까지만. 만약에 내가 여기 무브먼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여기 와서 얘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이해는 최소한의 문장으로 최소한의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는 거다. 이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단어가 많아져 버리면 이해가 힘들어지는 거다. 이게. 오케이? 자, 그러면 유아의 움직임이 원인. 원인은 결과는 뭐야?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 이게 결과다, 결과. 얘가 원인, 얘가 결과. 자, 요게, 자,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자, 문장은, 자, 기본적으로 핵심 정보가 들어가 있는 문장도 있고, 이런 문장은 그냥 이론적인 문장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 문장은 핵심적인 정보와 부가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자, 처음에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아이디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리딩을 하는 것이다. 핵심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키워드. 키워드는 사물명사와 형용사라고 했다. 사물명사. 그럼 얘는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핵심적인 정보와 부가적인 정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는 처음 글을 읽을 때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고, 핵심 정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키워드라는 것이다. 키워드는 사물명사와 형용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오케이? 그러면 자, 토플이라는 영어에서는 사물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형용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자, 그러면 내가 형용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돼. 자, 토플에서는 상대적으로 형용사가 매우 중요하다.
왜? 형용사가 이 사물 명사를 설명해 주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형용사는 크게 말하면 두 종류가 있어. 1번 사전에 나와 있는 형용사. 두 번째는 사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룰, 법칙에 의해서 자, 새로 만들어진 형용사가 있어. 자, 뭔가 자, 룰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새로 만들었다는 것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이 의미를 충분히 자, 포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었다는 거야, 형용사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랜마로 만들어진 형용사. 이렇게. 룰에, 그랜마라는 것은 단어의 사용법을 자, 일반적인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랜마니까, 영어 그랜마라는 것은. 자, 그러면 쌤이, 자, 구체적인 건, 자, 나중에 하겠지만, 자, 형용사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 자, 기존에 동사 있잖아? 자, 동사를 가지고 와서, 동사에다가 ing를 무조건 갖다 붙여. 그럼 얘는 새로 만들어진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 새로 만들어진 형용사의, 자, 문법적인 용어가 분사라는 거다. participle. 분사. 한국말 하면 분사. 자, 그러면, 자, 영어에서 동사라고 했잖아. 동사. 자, 그럼 동사는 두 종류가 있어. 1번, 능동동사라는 게 있다. 능동동사. 자, 두 번째, 수동동사라는 게 있다. 수동태 문장 들어봤잖아. 그죠? 비동사 플러스 PP. 자, 우리는 수동이라는 것은 비동사에다가, 자, 동사의 PP형을 쓰는 거다. 이게. 자, 그러면, 자, 능동동사를, 자, ing를 만들라고 했잖아. ing. 자, 그러면 능동동사 예시. 자, start이라는 단어가 있어. 자, 여기에다가 ing를 갖다 붙여. 자, 그러면 이 starting이라는 단어가 분사, 형용사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starting은 누구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거야? 앞뒤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조건이다, 조건. 자, starting이라는 형태는 똑같지만 앞 또는 뒤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는 얘를 문법에 만든 형용사라고 하지 않아. 오케이? 형용사의 definition은 뭐야? 명사에 대해서 talking about,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수동동사는, 자, 비동사, 자, 예를 들어서 is, 자, studied. 자, 이게 지금 수동동사잖아. 오케이? 그럼 얘를, 자, 분사로 만들면 is의 동사 원형은, 자, be잖아, be에다가 ing를 쓰는 거다. being, 자, study라는 단어는 그대로 오고. 자, 그러면 being studied가 되는 거지. 여기가 being studied. 자, being studied. 얘가 지금 분사라는 거다. 자, 분사. 자, 비동사 플러스 pp로 가는 이 분사 형태를 우리는 수동분사 이렇게 불러. 수동분사. 얘는 능동분사고, 자, 얘는 능동분사라고 부르고, being studied. 자, 여기에서 우리는 being이라는 단어가 상대적으로 뜻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being을 생략할 수 있어. being을 생략하면 동사의 pp만 남는 거지. 자, 이 단어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거야? 동사의 과거형도 이걸 쓰는 거잖아. 맞지? studied. 동사 과거형. 자, 그러면 이게 이름이 수동분사라고 했다. being을 생략하면 얘가 자, 수동분사. 그러면 자, 핵심 이슈는 이 study에 ed가 붙어 있을 때 얘가 동사인가 분사인가. 다시 말하면 동사인가 형용사인가를 알아내는 거. 이게 이 사람의 영어 실력이다. 영어 기본적인 문법 실력. 우리는 지금 자, 문법에서 새로 만들어진 형용사, 다시 말하면 분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분사는 두 종류가 있다. 동사가 능동일 때, 자, 얘를 형용사로 만들면 능동분사라고 그러고, 자, 동사가 수동태, 다시 말하면 비동사 플러스 pp일 때 분사로 만들면 얘를 수동분사 이렇게 부른다. 능동이든 수동이든 둘 다 공통점은 뭐야? 앞에 또는 뒤에 있는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다. 됐어? 그러면 자기가 자 ing와 pp가 문장에 딱 나타나면 얘가 뭐야? 분사인가 아닌가? 정확하게 말하면 능동분사인가 수동분사인가? 이걸 먼저 알아내야 되는 것이다. 알아내는 방법은 뭐다? 이 단어가 명사 앞뒤에 붙어가지고 명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 우리는 얘를 수동분사 이렇게. 자, 토플에서는 형용사가 중요하다 그랬다. 자, 형용사는 두 종류가 있다.
사진에 나와 있는 형용사. 두 번째, 문법의 룰에 의해서 만든 룰이라는 것은 동사에다가 ing를 만드는 것이다. ing를 자 추가하는 것이다. 오케이? 여기 지금 57페이지 보시면 문장 해석 연습이라 되어 있죠. 연습. 자, 토플이 중요한 것은 토플이 원하는 문장은 7번부터 얘는 전부 다 뭐야? 논리 장치가 포함되어 있다. 어떤 형태로? 동사의 형태로. 자, 7번에 네모에 보면 자, result prim이라는 단어 있지. result prim은 뭐다? 왼쪽 결과, 오른쪽 원인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왼쪽 결과, 오른쪽 원인. 자, 8번도 마찬가지로 왼쪽 원인, 오른쪽 결과. 자, 9번도 마찬가지로 왼쪽 원인, 오른쪽 결과. 자, 그러면 우리는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를 자, 레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 예. 자,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 자, 여기. 자, 두 번째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 세 번째. 자, 네 번째. 자, 다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mutual aid라는 것은, 자, 상호 도움을 주는 거, 그리고 멤버를 보호하는 거. 이게 얘들이 하는 짓이다. 이 말이니까. allow 왼쪽 원인, 오른쪽 결과.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maintenance라는 것은 유지해 주는 거다. 유지. 어떤 유지? 직업적인 기준을.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자, 보시면, 형용사, 명사, of, 다음에 또 뭐, 명사, 뭐, 이렇게 쭉 있잖아? 자, 그럼 여기에서, 자, 핵심 단어는 이거야. supply야, supply. supply는, 자, 공급이란 말이죠. 공급. 오케이? 자, 공급. 자, 그러면, 자, 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단어가 불충분한 공급. 자, 여기까지가, 자, 첫 번째 중요한 정보. 자, of니까 of 뒤에 명사가 있잖아. 자, oxygen. 산소가 충분하지 못하게 공급이 되는 거다. 그게, 자, 원인이다. 이 말이야, 원인이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이런 것까지만. 왼쪽 결과, 오른쪽 원인. 자, 얘도 마찬가지로, reconstruct 다음에 형용사는 다 필요 없고, 자, origin은 기원이잖아. 세타시는, 자, 이 고래와 같은 애들. 자, 얘가 원인, 결과는, 자, 프리스쿨러가, 자, 사건을 이해하다, 인코더는 이해하다.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의 결과는, 자, 제국을 만들다, 뭐, 이런 말이고. 자, 오른쪽의 결과는, 경쟁자, 상대방, 적군, 뭐, 이런 말이잖아. 헌팅 게더링의 상대방, 적군. 자, 그 다음에 결과는 유지하다. 직업적인 스탠다드를 유지하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읽는 거죠. 여기 왼쪽 원인, 오른쪽 결과 이렇게. 여기까지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된다. 이게. 오케이, 읽어보고. 자, 그 다음 28번도 마찬가지. 28번도. 그러면 자, 차이점 뭐냐면, 자, 얘는 자, 여기 help, 뭐 enable, 뭐 encourage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오케이, to 변형사가 붙거나 오케이, 결과에 to 변형사가 붙거나 결과에 자, to 변형사 또는 동사 원형이 이렇게 오는 거다. 자, 결과에. 자, 그런데 자, 28번부터는 자, 결과에 to 변형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붙는 것이다. 자, 쉽게 말하면 원인과 결과에 자, 동사가 자, 있다고 하면 자, 얘가 원인과 결과의 동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자, 왼쪽이 원인. 네. 자, 네모. 자, 블루 네모. 자, 얘가 결과야. 네. 자, 그럼 왼쪽 원인은 명사로 된 단어겠지. 오케이. 기본적으로 토플이니까 사물 명사겠지만. 자,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이 결과는 자, 두 종류가 있다. 1번
한 개의 명사로 표현되는 결과. 결과. 이렇게 하면 결과는 한 개의 명사로도 올 수 있지만 결과. 자, 한 개의 명사로도 올 수 있지만 자, 여기에 자, 결과가 한 개 명사. 자, 두 번째는 자, 명사 뒤에 to 부정사로 자, 결과가 올 수 있다. 그러면 자, 이 명사와 to 부정사 이 두 개가 결과라는 거잖아. 결과. 자, 해석은 명사가 자, do 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 자, 명사가 do 하다. 얘가 결과물이라고, 결과. 오케이? 자, 그런데 자, 세 번째는 자, 이게 3번 명사 다음에 자, 형용사가 온다. 형용사. 자, 형용사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다. 자, 종류로 말하면 자, 사전에 나와 있는 형용사. 오케이? 자, 두 번째 ing로 끝나는 형용사. 자, 능동분사. 세 번째 pp로 끝나는 자, 수동분사. 자, 여기 있다. 여기. 그래서 요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자, to 부정사 대신에 자, to가 없는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어. 오케이, 두 종류로 이해를 해야 된다. 두 종류로.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오케이? 다시 말하면 원형과 결과의 동사 뒤에 하나의 명사로 자, 결과를 표현하느냐. 자, 얘잖아 이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2번 요거다 이거. 자, 여기 자, read to도 마찬가지로 요거에 해당하는 거죠. allow도 마찬가지로 2번에 해당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 당연히 얘거고. allow for는 그냥 얘는 동사로 사용하는 동사로.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됐어? 오케이. 자, 반대로 자, 여기 보시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help 뒤에 자, 명사 뒤에 동사 원형 자, 또는 enable은 to 부정사. 이렇게 됐잖아. to 부정사. 오케이. 자, 25번은 자, exp 해버리시고 얘는 렌더는 어떤 일을 하다. 여기서는 렌더는 논리동사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26번에 봐봐. 26번에. 렌더 명사 형용사 탁식이라는 것은 해로운 형용사단 말이야. 형용사.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자, 26번. 자, 원인 명사. 원인에 해당하는 자, 명사. 자, 그다음에 자, 논리 동사. 그다음에 명사 플러스 형용사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얘가 결과라고 얘가. 오케이? 얘가 결과다 이거지. 자, 쉽게 말하면 자, 얘가 원인. 그다음에 자, 얘는 결과다. 이렇게 된 것이다. 됐어? 오케이. 얘가 요걸 잘 봐야 된다. 요거.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자, 28번 봐봐. 28번. 자, 렌더 명사 형용사. 오케이. obsolete이라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이런 말이야. 그러면 화석 연료가 시대에 뒤떨어지게 오래되게 만들었습니다. 뭐 솔라 파워. 오케이. 왼쪽이 원인, 오른쪽 결과. 자, 결과가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여기에 결과다. 됐지?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잘 보셔야 된다. 얘를 전부 다 잘 보셔야 된다. 오케이. 어떤 게 원인에 해당하고 어떤 게 결과에 해당하는가. 이 전체 문제가. 됐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자, 기본적으로 문장을 이해하는 방법.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봐봐. 문장이 모이면 단락이 되는 거란 말이야. 자, 두 개 이상의 문장이 모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하다. 왜? 모든 토플 시험은, 자, 단락을 기준으로, 자,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이다. 단락 내에서 문장이, 자, 문제 유형에 따라서, 자, 이렇게 출제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단락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단락. 여기에, 토플 단락은, 여기에, 토플 단락은, 자, 두 종류가 있다. 두 종류. 1번, 자, 엔더로, 자, 이어진 단락. 두 번째, 버스로 이어진 단락. 자, 두 종류가 있다. 요게 이제부터가 이제 중요한 거다. 요게 이제부터. 오케이?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하다. 자, 얘와 관련된 내용은, 자, 어디냐면, 두 번째 들어가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 보니까 이제 단락으로 들어가면 된다.